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인재 부문 수기를 발표하게 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재경영팀 강민지 전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기관 소개 및 채용 절차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떻게 공공기관 입사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입사한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입니다. 저희 기관을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은 기관명에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저희 한국 국가산업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R&D 과제를 기획을 하고 그 기획한 과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온 기관 및 연구소를 평가를 하고 선정된 기관이 R&D 연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연구지원 전문기관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관 채용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리고 1차 PT 면접, 2차 인성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 인재 채용은 필기 전형에서 만점 기준 2%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쳤을 당시에는 논술 시험까지 있어서 300점 만점 기준으로 가산점 6점을 확보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공공기관 입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방대라는 특성상 제가 어떻게 지방대를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던 당시에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면서 그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하게도 제가 진학하고자 했던 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이 마련이 되어서 학자금 대출 없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사한 모교였지만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 모교는 더 이상 자랑스러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취업을 준비했던 기간을 되돌려보면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류 및 면접에서는 다양한 자기의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 특성상 대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해당 부분의 실적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취업 정보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노하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2,000명도 채 안 되는 가장 작은 지방 대학교였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기도 힘들었고 그 지방 소도시에 위치해서 그 서울에 올라오기도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채용 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동료의 부재입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 동료들은 중소기업 또는 다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동료가 없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실과 타협하고 4학년 2학기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고도 공공기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였고요. 이직 후에 국토부 산하 연구관리기관인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를 좋게 봐주신 저희 수석님께서 저에게 취업 관련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지역인재 채용 정보라는 것을 수석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저희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서류 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재직했던 기관의 사람과 모의 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서류 전형부터 채용 절차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 전형을 준비할 때 그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임사 담당자 분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90% 이상의 사례가 동아리 또는 조별 과제의 내용이야.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력이 별로 길지 않았고 자기소개서에 학생 때 있었던 경험했던 사례들만 작성했던 제게는 다소 억울하기도 했던 말씀이긴 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교 생활 외의 생활을 작성을 하게 되면 저는 상위 10%의 다른 사람들과 색다른 소재를 쓸 수 있는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 자기소개서에서 그동안 돌렸었던 소재들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요. 기업 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소재를 당시에 새롭게 발굴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책 기획 분석 직렬로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직렬에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관련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업무를 추가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드백은 늘 새로운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보통은 친구들과 함께 돌려보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시 인사 담당자 분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자기소개서 검토는 약간 저희 또래보다는 이제 실무진 이나 팀장급 이상의 어른들이 읽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지만 저는 부모님께 제 자기소개서 검토를 요청드렸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포인트를 잡아서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기 전형 준비입니다. 저는 취업을 장기간 준비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다양한 책들을 사서 공부를 하고 인터넷 강의를 듣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고자 하였고 NCS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을 연필로 풀고 지워서 다시 푸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수리 영역만 피셋 문제집을 사서 별도로 풀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술 시험 준비였는데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로 논술 전형을 파악하고 제가 쓰고자 하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문제 유형별로 미리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논술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내에 최대한 좋은 내용을 써야 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로 시작해야 되는 문구, 그리고 한 문단에서 마지막으로 마침을 할 문구 등은 자기 논술 모범 답안에서 최대한 많이 꾸려내서 한 50문장 정도는 외워갔습니다. 실제로 논술 문제 시험장에서도 제가 외웠던 문구로 논술을 시작하였고 외웠던 문구로 마지막 문구를 작성하여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PT 면접입니다. 저는 PPT 작성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잃고 이런 전형이 있는 채용을 지원을 안 하기도 했었는데요. 막상 이제 저희 기간을 준비를 하면서 PT 면접을 꼭 응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인드 컨트롤부터 시작하였습니다. PPT를 잘하는 사람은 과에서도 늘 항상 소수였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였고요. 제가 PPT에 손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험장에서 PPT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 PPT 구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PT 면접 전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PPT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해갔습니다. 특히 제목 슬라이드나 본문을 만드는 내용,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문구에 들어갈 글씨체, 그리고 색상, 색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가서 PT 면접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구상을 하고 구상을 하는 동안에는 기계적으로 PT 양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 면접입니다. 저는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시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희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기관의 인사 담당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면접위원 또래들이 보기에는 똑부러지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 면접관이 들었을 때는 얘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약간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또래보다는 면접위원과 연령대가 비슷하신 지인들과 모의 면접을 실시를 했고 그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수정받아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그 공공기관 예상 질문 100문 100답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사례를 넣어서 100가지 답변을 실제로 써보고 그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입사를 해서 그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운 부분들을 이번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인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 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채용 담당자와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아무런 경력 없이 입사하신 신입 직원, 그리고 저처럼 계약직을 하신 후에 입사하신 신입 직원, 그리고 청년 인턴을 하신 후에 입사하신 신입 직원과 채용 간담회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스펙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턴들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카드 뉴스 제작, 그리고 원내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부서 멘토링, 고경력 멘토링, 그리고 대구 혁신도시 내 가스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의 인재경영 팀장님을 불러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최종 업무 발표회까지 순서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저희 청년 인턴들이 다양한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인재 채용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지역인재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재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지방대에 재학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는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방대라는 타이틀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춰 전형을 준비해서 꼭 좋은 기간으로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